이제 이 가업인 이제 매춘부도 네. 포함되고 네. 뭐 예기, 장기, 작부 이런 사람들 다 가업인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 네. 가업인이라는 특히 가업이라는 이 용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가업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이제 한자 자체만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취업하고 예. 직업이고 뭐 이렇게죠. 가업인이면은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흔히 가업인은 직업인인데 특히 예창기 작부를 이루는 말로 많이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데도 쓴 경우도 있는데 극히 네. 좀 드물고 네, 네. 그다음에 가업인이 되는 길은 이제 가업인이라는 걸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네. 수양료가 제일 많습니다. 수양딸. 예, 수양딸. 그러니까 부모가 예. 막 가난해서 끼니가 없으니까 입을 들려고 어린 딸을 다른 집에 보내는 거예요. 네. 다른 집에 보내면서 아하. 뭐 몇 년 동안 키워라. 네. 몇 년 동안 키워서 언제부터 뭐 성년이 되면 네. 뭐 기생을 시켜서 돈을 벌든지 몇 년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줄게. 네, 네. 이렇게 약속하고 보냅니다. 아하. 그렇다면은 7년 약속이다. 그러면은 13살에 7년 약속이다. 그러면은 네. 보통 17살 돼야 이제 기생이 될 수 아, 있으니까 네. 4년 동안은 양육 기간이죠. 먹여주고, 예. 배워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3년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단 예. 말이죠. 그러면은 양육 기간에 이제 양육비를 계산해서 네. 3년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돈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양료로 가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려요. 아하. 좀 뒤에 나오는데. 예. 그 다음에 예창기 작부 성인이 된 여자들은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하. 마찬가지 이 경우도 부모들이 파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와서 공장에 간다고 그러는데 딸이 들을 때는 공장인이 뭔 이야기하지만 부모하고 이야기할 때는 꼭 그러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계약 내용이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돼요. 네, 네, 네. 안 그러면 나중에 소송이 걸리니까. 네. 그 다음에 무단가출 이것도 아하. 상당히 많죠. 아하. 이게 좀 대표적인 사례로 좀 이용수 씨를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 이용수 씨도 무단가출에 해당이 되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많아요. 예, 예. 네, 뭐 일본인 남성이 예. 이제 뭐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를 줘서 줬다고 따라간 해서 거예요. 알리지도 않고 따라갔다 예. 이렇게 처음에는 92년도 증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뭐 보시죠. 가난하면 이제 집에서 탈출하고 싶겠죠. 네. 전부 다 막 끼니 걱정하고 예. 또 가난한 집에는 또 뭐가 많습니까? 불화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불화가 많고 또 그 중에는 나는 가서 돈 벌어서 내 정말로 떵떵거리게 하면 살 거야. 네. 그런 일확천금을 꿈꾸고 가는 사람들 네, 이런 네. 허영심에 있는 사람들 또 네. 있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 뭐 가업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율락가로 가는 거죠. 네. 율락가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수양료로 들어봅시다. 수양료는 보통 소개업자, 당시에 1922년도부터는 소개업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네. 허가 사항입니다. 소개업자, 친인척, 이웃 등의 소개로 갑니다. 아,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10대 초중반입니다. 양육기간이 네. 필요하니까. 아, 또 집에서 먹을 게 없고 하니까. 그리고 구두 계약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네. 전사금이 소액입니다. 아. 10원, 아하, 20원, 네. 김학순 같이 40원. 아, 이런 식으로 전차금이 네네. 대체적으로 소액입니다. 왜냐하면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대신에 이제 나 대신에 네. 키워주니까. 키워주니까. 그 돈을 이제 네. 상계를 하는군요, 말하자면. 그런데 사실은 상계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나중에 이제 뭐 어쩌다가 네. 딸을 찾아올 기회가 있잖아요. 아하. 뭐 어쩌면 좀 잘 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아 이거 뭐가 아니다 싶어서 데려와야 할 경우에는 네. 그 양육비를 청구할 때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못 데려옵니다. 네. 일단 수양료로 가면 네. 그 양육비를 하루에 15원씩 이런 식으로 계산해 버리거든요. 아, 그리고 김학순 같은 경우는 평양 기생학교로 다녔단 말이죠. 그렇죠. 2년. 학비까지 다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수양료로 가면은 네. 다시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한번 내놓으면은 예.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수양 부모가 되면 법적 친권자로 인정이 돼 버립니다. 이때. 네. 그러면은 수양 부모가 그 수양 딸을 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좀 호주제였는데 예, 호주 낸데도 훨씬 더 심했어요. 그 한국에서 있었던 독립 이후에 광복 이후에 한국에서 있었던 호주제보다 훨씬 심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호주제 반드시 계약을 맺을 때는 호주의 그 인감증명, 네. 호적 등본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수양부모도 법적 친권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양육 후에는 전매하거나 네. 또 예창기 작부에 종사케 해서 돈을 버는 거죠. 네네. 그리고 직접 이제 무슨 일을 시킨 거예요. 작부 일도 예. 지키고. 작부는 조금 나이가 어립니다. 창기는 그야말로 창년대. 네. 그 17세부터인데 작부는 좀 어려도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시키면서 또 몰래 밀매을 막 시키는 거죠. 아. 그런 아주 이게 결국은 가난의 산물이거든요. 네네. 가난의 희생자들입니다.